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문명국에서 없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로 몰리면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내란죄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의 청구로 관할을 벗어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할권도 없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다시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뒤에 다시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모 옆 판사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묵살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나는 판사니까 어떤 영장이라도 발부할 수 있다. 하긴 그 앞에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를 적어놓은 영장을 발부를 했죠. 도대체 요즘 판사들은 법학을 어디서 공부를 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지 헷갈리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들이 바로 내란의 주체입니다. 그 판사가 말입니다. 서부법원 차은경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2시 59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영장 청구로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 있는 수사권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으므로 직권남용 범죄 혐의로 적어도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편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에 걸쳐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2시 59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줄, 15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저는 실전 녹화에서도 이 말을 했는데 더는 인멸할 증거도 없는 데다가 도주 우려조차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많이들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가 있었던 작년 12월 3일과 4일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상황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전 국민이 본 데서 생중계가 됐으니까 증거가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공수처는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지휘부가 구속 기소가 되면서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통화한 내용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나는 체포의 채사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특별히 인멸할 증거가 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12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경우와 윤 대통령은 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그 유창훈 판사죠. 그 법원이 현직 국가원수에게는 왜 방어권 보장을 해주지 않는가요? 게다가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규정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으로, 비상대권 발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이 지금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왜
차은경 판사는 비상금 선포 행위를 내란죄라고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을 흔들었던 뉴스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입니다. 너무 편향되어 있다. 단순히 진보 보수 성향이 아니라 너무 편향이 되어 있다. 이 논란입니다.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념에 경도되어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것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국회 추천 절차를 마치고 임명받지 못하고 있는 마흔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 하는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다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이렇게 두어도 좋은가 이런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실이 밝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응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문영배는 과거 이재명과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 올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자신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수초인척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어버렸죠. 나머지 7명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및 회피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명절에 친동생을 만나 무슨 정담을 나누었을 것인가? 배우자 이해관계가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결론으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이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헌재 재판관부터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에 따라 체제의 진정에 나선 병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